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압박 자체의 강도보다 어느 순간 강하게 들어가고 어느 순간 공간을 지키느냐를 판단하는 세밀함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레프스키 소피아는 중앙 간격을 좁혀 AEK 아테네의 전진 패스를 끊으려 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 문전 앞쪽 공간이 열릴 수 있다. AEK 아테네는 이 지점을 억지로 중앙 돌파로 공략하기보다 측면 풀백을 활용해 먼저 수비폭을 넓힌 뒤 이선 자원을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시키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전방 압박이 성공한 장면에서는 볼을 다시 뒤로 돌리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곧바로 슈팅이나 컷백까지 연결하는 공격 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레프스키 소피아도 볼을 탈취한 뒤 빠른 역습으로 맞서겠지만 첫 패스가 조금만 늦어지면 AEK 아테네가 중앙과 측면 통로를 다시 닫을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전반에는 양팀이 중앙에서 강하게 부딪히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판단 속도의 차이가 조금씩 누적될 수 있다. 후반 교체 이후에는 AEK 아테네가 박스 안에 높이와 피지컬을 더하면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까지 공격 루트를 확장할 수 있다. 레프스키 소피아 입장에서는 중앙을 막으면 측면이 열리고 측면으로 수비 숫자를 보내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부담을 반복해서 안게 된다. 결국 압박 강약 조절, 탈취 이후 첫 패스, 풀백의 위치 선정, 이선 침투와 후반 교체 카드까지 세밀하게 연결되는 쪽은 AEK 아테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쪽이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느냐보다 압박 이후 다음 미츠까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중앙 미드필더가 첫 전진 패스를 제안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운전 정면을 정리하며 위험 지역을 단계적으로 잠글 수 있다. 그리고 비킹의 전개가 측면으로 밀리는 순간 풀백과 윙포워드가 간격을 좁혀 볼을 가진 선수와 안쪽 침투 공간을 함께 통제할 수 있다. 수비에서 끊어낸 볼은 여러 차례 횡패스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며 상대가 수비 대형을 정돈하기 전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공격이 자리 잡은 뒤에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짧은 패스를 반복해 비킹 풀백을 끌어낸 뒤 중앙 수비수 옆 공간으로 다시 파고들 수 있다. 비킹이 이를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문전 안에 많이 남기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박스 바깥 세컨드볼 경합에서 우위를 만들며 다시 공격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비킹이 전진해서 압박을 풀어내려 하면 풀백 뒤쪽 공간이 열리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한 번의 전진 패스와 침투 타이밍으로 빠르게 상대 골문을 바라볼 수 있다. 후반에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측면 교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움직임을 더하면 전반부터 반복적으로 좌우 이동을 소화한 비킹 수비진의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중앙 압박의 역할 분담, 박스 앞 공간 관리, 공격 전환의 간결함, 후반 교체 카드 활용까지 연결해서 보면 디나모 자그레브가 전술 구성에서 한 단계 더 앞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보다 어느 팀이 압박 라인의 높이를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볼을 빼앗은 직후 어떤 공간으로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페네르바체는 상대 골킥부터 압박을 시작해 리옹의 첫 전개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두 번째 패스 길목을 끊어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압박이 성공한 뒤에는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 짧고 간결한 전진 패스로 상대가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페널티 지역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이 측면으로 이동하면 풀백이 바깥쪽만 고집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와 중원 숫자를 보태면서 리옹의 수비 기준점을 흔들 수 있다. 반면 리옹은 중앙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공격수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전진 패스가 길어지면서 세컨드볼 경합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페네르바체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로 넓게 움직이며 풀백 뒤 공간을 보완할 수 있어 공격 숫자를 올리면서도 역습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리옹도 전방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페네르바체가 중앙 통로를 먼저 닫고 측면으로 방향을 유도하면 공격이 바깥쪽에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양팀 모두 교체 카드를 활용하겠지만 페네르바체가 빠른 측면 자원과 침투형 공격수를 투입하면 이미 활동량이 떨어진 리옹의 최종 수비 진영 뒤쪽을 계속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압박의 높이 조절, 풀백의 안쪽 지원, 하프 스페이스 교차 침투, 후반 교체 자원의 뒷공간 공략까지 연결되는 쪽은 페네르바체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는 팀보다 볼과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플루미넨시 FC는 중원에서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압박하면서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가 중앙을 통해 올라오는 흐름부터 끊어낼 수 있다.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가 수비 라인을 두 줄로 좁혀 중앙을 막더라도 플루미넨시 FC는 풀백을 바깥쪽으로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폭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마크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짧은 패스를 한두 차례 주고받은 뒤 페널티 박스 측면으로 침투해 낮은 컷백을 연결하면 중앙에서 좋은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는 공격 전환 순간 직선적인 스루 패스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플루미넨시 FC가 첫 패스 길목을 빠르게 차단하면 공격 자체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전반에는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가 간격을 좁혀 버티면서 큰 점수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측면과 중앙으로 가며 수비 위치를 바꾸면 작업이 누적되면 후반에는 풀백과 윙포워드의 복귀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 압박의 타이밍, 두 줄 수비 간격을 흔드는 측면 전개,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감안하면 플루미넨시 FC가 더 안정적으로
득점 기회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중앙 압박 라인을 어디에 두고 세컨드볼까지 누가 책임지느냐가 승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데포르테스 톨리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스게인 옥을 먼저 좁힌 뒤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로 움직이며 흘러나오는 볼까지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이 안정되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의 공격은 후방에서 여러 차례 볼을 돌리다가 결국 측면이나 긴 패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톨리마는 상대 골키퍼까지 압박 범위를 확장하면서 후방 빌드업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공격 상황에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한쪽 측면에 동시에 숫자를 붙이면서 상대 측면 수비를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핵심이다. 이후 페널티 박스 옆 공간까지 진입한 뒤 컷백을 연결하면 톨리마는 단순 크로스보다 훨씬 높은 확률의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인데펜디엔테 델바에도 볼을 끊어낸 뒤 빠르게 종방향으로 전진하고 반대 측면으로 방향을 바꾸며 반격을 노릴 수 있다. 경기 후반에는 체력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톨리마가 신선한 측면 자원을 투입해 계속해서 뒷공간을 공략하면 상대 수비진은 폭넓은 움직임을 반복해야 한다. 결국 중앙 압박과 세컨드볼 관리에서 시작해 측면 숫자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연결되는 톨리마의 전술 구조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보다 압박 이후 두 번째 패스와 다음 위치 선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시디우니 베르시다드 카톨리카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첫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측면으로 두 번째 패스를 보내면서 상대 중앙 수비 블록을 넓힐 수 있다. 그 순간 풀백이 깊게 오버래핑하면 에스투디안테스 대 라플라타의 측면 미드필더는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깥쪽 수비가 끌려나온 순간 안쪽 공격 자원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박스 안마크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시디우니 베르시다드 카톨리카는 전방 압박이 성공한 이후에도 공격 숫자만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최종 수비 진영과 중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컨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에스투디안테스 대 라플라타는 전방 타깃을 향한 롱패스로 빠르게 탈출하려 할 수 있지만 첫 경합 이후 주변 지원이 늦으면 공격권이 곧바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전반에는 양팀이 중앙에서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쉽게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시디우니 베르시다드 카톨리카가 측면 교체 자원과 박스 안 피지컬을 더하면서 공격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후반 박스 안 숫자와 피지컬 싸움에서 차이가 나타나면서 시디우니 베르시다드 카톨리카가 추가 득점까지 가져가는 경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